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실제 이름풀이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름풀이를 의뢰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은 권명이라고 하죠. 여자는요. 권명에 그분의 이름에 장씨였어요. 성이 장, 그 다음에 윤, 정. 진실로 윤, 만윤, 그 다음에 맑을정, 깨끗할정 이렇게 쓴 한자입니다. 그래서 장윤정의 이름은 유명 연예인도 있고 상당히 또 장윤정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씨 중에서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상 중에서 제가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일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기운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틀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장윤정의 이름으로서 한자가 똑같은 글자를 쓰고 계신 국내에 계시는 여자분들은 제가 일반적인 상은 다 똑같아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쁘다. 단지 이제 사주팔자와의 비교는 태어난 연월일치를 별도로 뽑아서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습니다. 양력으로 1987년생이었어요. 1987년 3월달 18일생 그리고 20 밤 10시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1987년 올림픽 그 이전 전이죠. 올림픽 1년 전 2월 19일생 20시 10분이니까 해시입니다. 해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주를 먼저 구성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름풀이를 할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의 기본만을 말씀드릴 수 없고 사주까지를 맞아야 보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분명히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띠요. 정묘년생, 그 다음에 개요. 2월생이라고, 2월, 묘월이 2월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병인, 호랑이 1, 그 다음에 해시라고 써요, 해시. 기해시예요. 사주팔자를 구성해 봤어요. 이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연월일시를 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육친을 빨리 알아야 돼요, 육친은 뭐냐? 우리가 나와 관계를 육친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일간 태어난 연월일치의 그 일, 요게 나 자신입니다. 항시 일간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로바로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초학자들이나 일반인 분들은 잘 이해가 빨리빨리 안 와서 제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적어봐야 돼요. 화생토. 내가 생한다. 화생토. 생토 아닙니까? 생한다. 그 대신 음양이 틀리다. 그러면 상관이라고 해요. 상관. 수극화. 물이 태양빛을 가린다. 불을 끈다. 그러면 뭡니까? 음양이 똑같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해요. 편관. 나를 극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생화. 나를 생한다. 나 자신을 생한다. 목생화. 그러면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게 편인이라고 편인. 요런 걸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국화, 나를 극한다. 요거는 이제 음양이 같지만 이건 틀리죠. 그러면 이건 정관이라고, 정관. 관이 정관과 편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생화, 요것도 목이지만 요것도 목이에요. 묘목도. 목생화, 음양이 틀립니다. 그러면 정인이라고, 정인. 똑같죠? 이것도 정인이요. 그 다음에 같은 화균이요, 화. 근데 음양이 틀리죠? 급제라고 해요, 급제. 급탈할 때 급자예요. 재물을 취해간다. 급제. 이렇게 이제 이 육친을 다 기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쓰는 이유는 내가 강하냐 약하냐 상황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나를 돕는 노행이 월에서 돕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령이라고 했어요. 등령. 월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일에서 돕는 노행이 두 번째로 강하다고 해요. 이것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득지라고 써요, 득지. 따지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운에서 나를 돕는 것들이 득세라고 써요, 득세. 득세한다. 뭐랑 똑같아요, 득세. 득세한다.
자, 나를 돕는 놈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연지. 여기도 있어요. 같은 화, 나를 도와요. 그런데다가 인의 함으로서 합이 돼가지고 또 목이 돼요, 목이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숫자예요. 이건 신앙사주라고, 신앙사주. 신앙사주. 자, 신앙사주는 우리가 통상 여기서 보면은 목화, 토, 금, 수 뭐 이렇게 이제 없는 호행을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고 화를 갖다가 화기운요. 화가 아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병화가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화를 신앙사주는 설기를 해야 돼요. 설기. 기운을 부드럽게 빼줘야 된다. 그럼 설기. 화생 토. 토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금. 화금으로 이제 토금. 이 사주의 기운은 토금이 필요하다. 토금이 용신과 신이다. 토는 뭐냐? 화생. 내가 활동하는 것이고 화금 재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용신과 신은 토금이다. 의외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의외로 토금이다. 토금을 기억해 놓으셔야 토금을 이름을 풀이하려면요. 토금이다. 자, 이건 재운이고 식신상관운이라고 해서 내가 활동해서 재물을 취하는 형국이다. 화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토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 재운이다. 토금이 필요한 운이다. 이게 뭐냐면 이름에서 자원호예요. 자원호예요. 자원호. 분명히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원호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직접 이름을 지으러 오신 분들, 지으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사주 설명을 소상히 한 40분 동안 해줘요. 40분 동안. 일반적으로 대운까지 전부 기록을 하고 제가 이제 부편을 쫙 써내가면서 말씀을 드려요. 40분 동안요. 그런데 이제 이름 여기서 설명한 시간 관계상 간략히 지금 대운을 쓰지 않고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주 내용을 기왕 썼으니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윤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1987년 3월 18일 22, 10분 생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사주는 이렇다. 말하자면 묘월의 병화로 태어났는데 나를 돕는 기운이 매우 강해서 신앙한 사주다. 신앙한 사주, 사람이 너무 강하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다. 과유. 이렇게 써죠.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 불급. 과유불급. 너무 과한 것은 못하다. 뭐 적당히 좋다. 이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너무 강해요. 이 사주가요. 그래서 토금으로 이제 기운을 섞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 제가 간략히 성격은 어떠냐? 밝고 명랑하다. 화통한 성격이요. 그리고 포부가 상당히 원대합니다. 이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상당히 진취적으로 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진로는요, 목생화, 가르치는 일 잘할 수 있어요. 인성이 이제 가르치는 기운이거든요. 육친에서 인성이.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계, 뭐 이런 학자, 잘 맞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사주 관운은 뭘 의미해요? 관운요. 관운은 여자 사주의 관운은 이제 배우자 기운이기도 합니다만 육친으로는 또 관운은 뭘 얘기하냐? 직업운이기도 해요. 직업. 남자도 관운은 직업이기도 해요. 근데 관운은 공무원이나 연구원, 또 의학 분야, 간호사, 또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이런 데 유리합니다. 이런 데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관운이 상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이 매우 세죠. 인성. 나를 돕는 오는 인성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진로가 적합하다. 다시 한번 가르치는 일, 교육계, 공무원, 연구원, 의학 분야, 간호 분야, 뭐 국가 자격증 가진 전문직 이런 사주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분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직업이 알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타 특징으로 보면은요, 이 사주는 신왕사주라고 하죠. 신왕사주. 내가 너무 강할 때는 내가 화가 너무 강하다니까 여기서 수를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수는 안 돼요. 그거는 너무 강한 것을 수를 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설기를 해야 된다. 설기 아셨죠? 아까 말씀 설기를 해야 된다. 수를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토구 모형을 자원호요로 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 사주 특징을 얼른 보니까 이 사주는 이제 40대 이후에 대운이 10년마다 바뀌는 오늘 대운이라고요. 40대 이후에 잘 나가는 사주예요. 40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대부분 그 젊은 시절보다도 이제 중말년 이후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젊어서 안방이 좋았다가 나중에 늙어서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더군다나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요. 100세 시대인데 좀 말년이 좋아야 돼, 말년이. 그러니까 인생 후반부가 더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년기를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초년기는 옛날에는 뭐 어린 시절 얘기했는데 지금은 초년기 20대 초반까지를 초년기라고, 그 다음에 청년기는 40대 초반까지, 그 다음에 중년기는 60대 초반까지, 중년기요. 그 다음에 말년기 60대 초반에서 80대 초반, 요 정도인데, 요즘 100세 시대는 80대 초반 또 이후로는 그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초년기가 뭐 아주 빨리 어린 시절만 했는데 지금은 20대 초반까지 초년기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사주를 뽑아서 토금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름을 제가 직접 풀이를 해볼 거예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장윤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한자를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사항,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일반적인 사항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첫째, 음양이 좋으냐, 음양. 모든 삼남한상은 음양이 좋아라고 했어요, 음양. 근데 여기서 음양 뭘로 맞추냐? 그 한자 획수로 따지면 획수요. 그럼 여기 11액이에요. 이거 윤자는 4액이요, 4액. 그 다음에 20액이요, 20액. 참고로 말년일정 깨끗할정은 삼수변이 들어가면 삼수변은 물숫자가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플러스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이 정자는 19획으로 나와 있으나 삼수변이 있기 때문에 20획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음양은 뭘로 보느냐? 짝수, 홀수가 들어가 있으면, 섞여 있으면 음양이 맞는 거예요. 홀수죠? 짝수, 짝수죠? 그럼 음양이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한글 발음을 보는 거예요. 한글 발음. 한글 발음이 부딪히느냐, 안 부딪히느냐? 음령 오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윤, 정. 그렇죠? 자, 한글 발음, 먼저 초성부터 따져. 초성. 위에 있는 걸 초성이라고 해요. 금. 그 다음에 받침은 토. 그 다음에 이응, 토. 그 다음에 받침은 토. 그 다음에 지어성 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받침은 따지지 않는다. 종성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에서,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대개 보면 이제 어플이나 이런 데서 이것만 나와요. 금, 토, 금, 이것만 나오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 토, 금으로 따지면 토생금, 토생금, 금, 토, 초성만 따져도 상생이고, 그래서 한글 발음 잘 돼 있다. 장윤정은 한글 발음 잘 돼 있다. 이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사격이라고, 수리사격. 우리 수리사격 80일 수리가 있어요. 80일 수리. 80일 수리가 있는데, 거기서 원격, 정격, 이격, 정격. 형.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정격. 그러면, 원격, 이격, 정격인데, 자, 원격은 뭐냐? 이 두 개 합친 거 24수. 그 다음에 형격은 뭐냐? 요 두 개 합친 거예요. 15수. 그 다음에, 이격은 뭐냐? 성식과 끝자. 그 다음에 31수. 그 다음에 정격은 전부 합친 거. 35가 되겠죠? 35. 이렇게. 이런 것도 얼른얼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4수, 15수, 31수. 이거는 전부 길격이요. 전부 길격이다. 80일 수를 위해서 좋은 길격으로만 되어 있다, 길격. 자, 그러면 한번 24수라는 것은요, 24수는 입신격이라고, 입신격. 입신 출세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입신격. 입신격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진취적인 발달로 큰 재물을 모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다. 그 다음에 성공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운이며 행운의 별이 미래를 비추고 있는 형상을 입신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단히 좋다, 성격. 그 다음에 성격 15수. 15수는 뭐냐? 통솔격이라고, 통솔격. 여기 쓰죠? 통솔격. 통솔격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리더십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통솔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과 장수를 누리는 운이다. 통솔격이 그래요. 그리고 지혜와 등망을 겸비해서 크게 출세해가지고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는 통솔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격 31수. 31수는 뭐라고 하냐면 융창격, 융창한다. 아시죠? 융창한다. 융창격. 상승할 창자에다가 격.
융창격은 뭘 의미하냐? 융창격은 세상의 도리를 깨닫고 개척해 나가는 운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어 가문을 일으키는 형상이며 학문과 예술을 겸비하고 지혜와 용기를 겸전하니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된다. 융창격이란 말이에요. 그 권성이라면 융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0수 좋아요. 그 다음에 35수는 뭐냐? 35수. 35수는 태평격이에요. 태평. 칼대자로 씁니다. 태평격. 평화로울 때 평, 이게 태평격. 태평격은 뭘 의미하느냐? 태평격은 성격은 청명해요. 그리고 이지적이에요. 평화롭고 편안한 운으로 매사가 태평스러운 형상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온화하고 원만함으로 신망도 두텁다. 그래서 행복, 부귀, 장수를 할 수 있는 아주 길한 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5수 대단히 좋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사격이 다 좋아요. 아주 좋다. 수리사격이 아주 좋게 잘 돼 있다. 알겠습니다. 수리사격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원행을 아까 제가 사주를 뽑았다고 해서 뭐가 필요하다? 토금이 필요하다고, 토금. 그런데 토금이 필요한데 금이 뭐냐면 장이 금이에요. 금. 장신은 금이란 말이에요. 맞으면 진실로 이건 토예요, 토. 그 다음에 이건 삼수변이 있잖아, 수야, 수. 자, 토금이 필요하다는데 성신 조상이 내려준 거니까 토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호에서 토는 좋은데 이게 수로 돼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물론 수의 역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자원호이 100점은 아니다. 좀 문제가 있다. 자원호는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풍명, 폐명을 보는 풍명, 폐명을 본다. 뭔 말이냐? 누누이 말씀드려 알겠으나 이름 한자가 모두 성씨를 보면 세로로 갈라지거나 또는 가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세 개 중에서 섞여 있으면 된다. 자, 장신 세로로 갈라졌죠? 윤신은 가로로 갈라졌죠? 정 세로로 갈라졌죠? 그러면 섞여 있으니까 풍명, 폐명이 아니다. 아주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불용한자를 보면 이게 불용한자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용한자란 우리나라는 임명용 한자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8142자예요. 그 중에서 이름 원칙과 사주에 맞는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용신과 신에 맞는 한자 자의를 찾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불용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무지 이름에 쓸 수 없는 한자도 임명용 한자로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임명용 한자요. 임명용 한자. 대법원이 선정해서 임명용 한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뜻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한자들을 불용한자라고. 근데 여기서 윤자는 이런 게 있어요. 윤자는요. 만윤자이고요. 만윤자. 진실로 윤자인데 만윤자이다. 맛이 뭐냐? 장녀. 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차녀가 쓰면 덜 좋아, 이게. 장남을 극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녀를 극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오신 분은 장녀예요, 장녀. 그래서 불용한자가 아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이게, 세련된 이름이냐? 제가 아까 첫 소대 말씀드렸다면, 윤정의 이름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듣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 듣기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많으나 젊은 분들도 많아요. 요즘 세대는 좀 덜은 것 같아요. 근데 안정적인 이름이고 상당히 유명 연예인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도 있고 좀 유명 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자는 제가 그분들 한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이 한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도 이 한자를 쓰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사주팔자는 맞춰봐야 하는데 사주팔자는 제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다 괜찮다. 그러니까 한글로 장윤정이면서 한자까지 똑같이 쓰고 계신 분들은 사주팔자는 당사자의 사주팔자를 뽑아서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아주 괜찮은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윤정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점차 이름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